저희가 하지정맥류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전형적인 하지정맥류의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주 특이한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그런 것들이 좋아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치료되지 않는 다리의 모든 증상이 하지정맥류 증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셔서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멀리까지 병원을 찾아서 오시기 전에 집에서 간단히 내 증상이 정맥류 증상인지 아니면 이게 정맥류 증상이 아닌지 정도를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맥류는 기본적으로 불편한 증상을 만들 때 이 복제정맥하고 연결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이 복제정맥이 위치를 하는 곳이 종아리 내측 쪽에서 신경에 가까이 붙고요. 종아리 뒤쪽에 있는 이 소복제 정맥이 또 신경 가까이 붙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맥류 환자들이 불편한 증상을 보일 때 이 종아리 내측에서 통증이나 저림을 보이거나 아니면 종아리 뒤쪽, 아래쪽, 그러니까 아킬레스건 약간 위쪽이겠죠, 그죠? 그쪽에서 불편한 증상을 보이느냐, 요렇게 여기서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다리에 불편한 증상이 이 종아리의 내측이나 아니면 뒤쪽에서 보이고 있느냐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리의 통증이나 저림이 이 종아리 내쪽 안쪽이나 아니면 뒤쪽에 있는가, 이게 그쪽에 있으면 정맥류 증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아리 바깥쪽, 외측이 저린다거나 찌릿찌릿하거나 허벅지 앞이나 허벅지 바깥쪽이 불편한 증상이 있다, 저리고 아프다, 그러면 그건 정맥류 증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발 쪽에 불편한 증상, 발만 이렇게 불편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정맥류 증상일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대부분은 종아리 쪽 안쪽하고 종아리 뒤쪽에서 불편한 증상을 보이면서 같이 발 쪽에 불편한 증상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발만 불편한 증상이 보인다, 그러면 정맥류 증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리의 통증이나 저림이 걷거나 움직일 때 증상이 심해지는지 아니면 가만히 있을 때 증상이 심해지는지, 이 두 가지를 한번 잘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지정맥류 증상은 걷거나 움직이면 그 증상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불편한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만히 서 있거나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불편한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거는 신경학적인 증상이나 근육에서 생기는 증상하고 조금 다릅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나 신경계 질환에 의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거나 저림이 발생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움직일 때 증상이 심한 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불편함으로 인해서 운동을 못할 정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환자들 중에 하지정맥류 심한 환자들 중에 운동선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나서 다리가 더 피곤하고 불편할지는 수는 있어도 실제로 그 운동을 할 때는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뛰고 달리는 지금 내 다리가 너무 아파서 뛸 수가 없다, 걸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하지정맥류가 아니라 근골격계나 신경계 질환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거는 하는 데는 큰 제한이 없는데 오히려 이렇게 가만히 있거나 활동이 덜 할 때 증상이 더 심하다면 이것은 하지정맥류 증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즘은 이제 압박 스타키나 정맥 혈액순환제를 쉽게 이제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을 약국에서 사서 신거나 먹어봤을 때 지금 나의 다리에 불편한 증상이 개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압박 스타킹을 신고 약을 먹었는데 불편함이 크게 호전이 되지 않더라, 이러면 이것은 하지정맥류 증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압박 스타킹을 신고 약을 먹으면 일단 다리가 되게 편해진다. 지금의 불편한 증상이 많이 감소가 된다. 이러면 그것은 꼭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더라도, 종아리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더라도 하지 정맥류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압박 스타킹이나 이 정맥 혈액순환제로 같이 좋아지는 증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아리 근력이 약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이 압박 스타킹은 종아리의 피부 쪽에 근육을 하나 더 붙이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근력이 굉장히 약해서 종아리 근육이 너무 약하고 종아리 보톡스를 맞아서 다리가 많이 붓는다면, 이런 분들은 압박 스타킹을 신어서 근육을 하나 붙이게 되면 그 증상이 더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불편한 증상이 아침에 심하냐 아니면 오후가 될수록 더 심해지느냐, 이 차이입니다. 보통 이 하지정맥류 증상은 오후가 되면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심장으로 가던 피가 잘 가지 못하고 거꾸로 역류를 해서 다리 쪽에 있는 이 복체정맥 안에 팽팽히 고여 있음으로써 불편한 증상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수면을 취할 때, 잘 때는 이 심장 높이와 다리 높이가 거의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정맥류 때문에 고여있던 피들도 밤에 자는 동안은 어느 정도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는 이런 불편한 증상이 좀 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이제 이 다리 쪽에서 심장으로 가던 피가 잘 가지 못하고 다리 쪽으로 자꾸 역류를 해서 이 복체정맥이 고이는 하지정맥류 환자들은 오후가 되면 고이는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불편한 증상이 더 일반적으로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 이 다리의 불편한 증상이 아침에만 자고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 발을 디딜 때 아프다, 종아리가 아프다, 이런 거는 사실 정맥류 증상일 가능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요 5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실제로 이게 다 정맥류 증상이 본인에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정맥류, 밖에 튀어나와 있는 정맥류가 없더라도 정맥 질환일 가능성이 있으니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많이 양상이 다르다 이러면 정맥류 증상일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통증학과나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런 쪽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